사물야무지야 맹세는 하늘에 두었으니 이 몸이 죽사옴에 백골이 진토되옴. 춘향아, 평양성 성벽 위에서 소년이 소녀를 불렀다. 이름은 담륜 14세 고구려 제1의 장군 담무휼의 외아들이었다. 또 오셨어요 도련님. 소녀 춘향은 13세 평양성 성벽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천한 시녀의 옷을 입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달랐다. 춘향은 평양성 관리의 딸이었다. 담륜과 같은 양반, 집안의 자녀로 함께 글을 배우고 활쏘기를 하던 친구였다. 춘향아 아직도 성벽 청소하니? 네, 이제 이게 제 일이에요. 춘향의 아버지는 1년 전 북쪽 말갈 쪽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 어머니는 춘향을 낳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의지할 곳 없는 춘향은 담륜의 집에 시녀로 들어갔다. 신분이 달라졌지만 담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다. 춘향아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된 게 내가 아버지한테 말해볼게. 네가 다시 공부할 수 있게. 아니에요 도련님 괜찮아요 이것도 제 운명이에요. 춘향은 웃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담륜은 그날 저녁 아버지 담무휼 장군을 찾아갔다. 아버지 춘향이를 다시 공부시켜 주실 수 없습니까? 춘향 그 시녀 말이냐. 네 춘향이는 원래 양반 집안 딸이었잖습니까? 전쟁만 아니었으면 담무휼은 아들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너 혹시 그 계집애를 좋아하는 게 아니겠지? 담륜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는 장군의 아들이다. 신라 김씨. 가문의 딸과 호딘이 정해져 있다. 동맹을 위해서라도 그 혼인은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춘향이가 좋습니다. 담무휼의 얼굴이 굳어졌다. 좋단 애가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너를 전쟁터로 보내겠다. 거기서 정신 차려라. 아버지, 내일 당장 북방 말갈 쪽 토벌대에 합류해라. 이것은 명령이다. 그날 밤 담륜은 몰래 성벽으로 춘향을 찾아갔다. 춘향아, 도련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나 내일 전쟁터에 가야 해. 춘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전쟁터요, 북방 토벌이요. 응, 아버지 명령이야. 가지 않으면 안 돼. 위험하지 않으세요? 저번에 우리 아버지도. 담륜은 춘향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아는 아버지처럼 훈련을 많이 받았어. 꼭 살아서 돌아올게. 정말요. 응, 그리고 돌아오면 꼭 너랑 결혼할 거야.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담륜은 품에서 작은 비녀를 꺼냈다. 옥으로 만든 아름다운 비녀였다. 이거 우리 어머니 유물이야. 아버지가 주신 건데 내가 제일 아끼는 거야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가지고 있어. 이게 우리의 증표야. 춘향은 비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도련님 꼭 돌아오세요. 약속해 꼭 돌아올게.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긴 포옹을 나눴다. 첫사랑의 순수한 포옹이었다. 3년의 기다림. 담륜이 떠난 후 춘향은 매일 성벽 위에 올라 북쪽을 바라봤다. 도령님 무사하시겠죠. 전쟁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다. 고구려군이 승리했다. 말갈 쪽이 반격했다. 겨울이 되어 전투가 중단됐다. 하지만 담륜의 소식은 없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다. 춘향은 여전히 기다렸다. 담륜이 준 비녀를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다. 도령님 살아계시죠? 꼭 살아계세요. 3년째 되는 해, 봄 새로운 장군이 평양성에 부임했다. 이름은 을지 40대 중반에 음흉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을지는 성을 순찰하다가 춘향을 봤다. 저 시녀가 누구냐? 춘향이라 하옵니다. 담 장군 댁 시녀입니다. 오후 미인이로군. 나이는 16입니다. 을지의 눈이 번득였다. 내 시중을 들게 하라. 하지만 저는 담 장군 댁. 내가 상관이다. 당장 내 관저로 오라. 춘향은 어쩔 수 없이 을지의 관저로 갔다. 을지는 춘향을 보자마자 추근댔다. 춘향 내 곁에 있으면 좋은 대우를 해주마. 시녀가 아니라 첩으로 삼아주지. 싫습니다. 저는 이미 약혼한 몸입니다. 약혼 누구와? 담륜 도련님과. 을지는 비웃었다. 담륜 그 놈은 3년 전에 전사했다. 거짓말. 도령님은 살아계세요.
증거가 있다. 여기 전사자 명부를 보라. 을지가 두루마리를 펼쳤다. 정말로 담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담윤 591년 8월 15일 말 갈족과의 전투에서 전사. 춘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 돼 도령님. 을지의 강요와 춘향의 저항. 을지는 춘향을 강제로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 했다. 춘향 순순히 따르면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거절하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을지는 화가 나서 춘향을 감옥에 가뒀다. 2년을 굶겨라 정신 차릴 때까지. 춘향은 감옥에서 하루에 한 끼 쥐꼬리만 한 죽으로 연명했다. 몸은 야위어 갔지만 정신은 걷기지 않았다. 도령님 제가 곧 갈게요. 저승에서 만나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춘향은 거의 죽기 직전이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담윤의 귀환. 춘향이 어디 있어? 평양성 안에 담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담윤은 살아 있었다. 전사한 것이 아니라 말갈족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3년 만에 탈출한 것이었다. 춘향이는 어디에? 감옥에 있습니다. 도련님, 담윤은 감옥으로 달려갔다. 춘향아. 춘향은 벼만 남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눈을 가까스로 떴다. 도령님 정말 도령님이세요. 춘향아 내가 왔어. 담윤은 춘향을 안아 올렸다. 춘향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누가 감히 춘향을 이렇게 만들었어? 을지 장군이. 담윤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을진 애놈이 춘향을 괴롭힌 거냐? 담윤은 즉시 을지를 찾아갔다. 을지는 관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을지 나와라. 을지가 비웃으며 나왔다. 오 담윤이 살아 돌아왔구나 놀랍군. 내 놈이 춘향을 괴롭혔진 애놈이. 그래 내가 그랬는데 천한 시녀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이놈을. 담윤은 칼을 뽑았다. 을지도 칼을 뽑았다. 덤비는 거냐 줘야 상대해주지.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웠다. 담윤은 강했지만 3년간의 포로 생활로 몸이 약해져 있었다. 을지의 칼이 담윤의 가슴을 찔렀다. 크아, 하하하 어리석은 놈. 천한 시녀 때문에 목숨을 버리다니. 담윤은 쓰러졌다. 피가 흘러나왔다. 첫 번째 죽음. 소식을 들은 춘향이 비틀거리며 왔다. 도령님, 춘향아 미안해 약속. 지키지 못해서. 안 돼요. 도령님 죽으면 안 돼요. 담윤은 춘향의 손을 꼭 잡았다. 다음 생에는 꼭 함께하자. 도령님, 담윤은 숨을 거뒀다. 16세의 나이에. 춘향은 담윤의 시신을 안고 통곡했다. 그리고 품에서 담윤이 준 비녀를 꺼냈다. 도령님 제가 갑니다. 저승에서 만나요. 춘향은 비녀로 자신의 목을 찔렀다. 춘향도 숨을 거뒀다. 14세의 나이에 두 사람의 영혼은 함께 몸을 떠났다. 하늘로 저승으로. 제2편 저승과 두 번째 환생 준비. 저승 삼도천. 담윤과 춘향의 영혼은 삼도천에 도착했다. 저승으로 가는 강이었다. 여기가 어디지? 도령님, 도령님이세요? 두 영혼은 서로를 알아봤다. 저승에서는 영혼의 모습이 생전 그대로였다. 춘향아, 춘향아, 도령님. 두 영혼은 포옹했다. 눈물이 흘렀다. 영혼도 우는구나. 미안해, 춘향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에요. 도령님, 도령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승사자가 나타났다. 담윤, 춘향, 너희를 기다렸다. 염라대왕께서 부르신다. 염라대왕님, 그렇다. 특별한 경우라서 직접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저승사자의 안내로 두 영혼은 염라전으로 향했다. 염라대왕의 심판, 거대한 궁전, 염라전. 높은 옥좌에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다. 엄숙하지만 자비로운 얼굴이었다. 담윤과 춘향이로구나. 두 영혼은 무릎을 꿇었다. 대왕님, 염라대왕이 두꺼운 책을 펼쳤다. 생사부였다. 너희의 삶을 보겠다. 담윤, 너는 14년을 살았고 16세에 죽었다. 춘향, 너는 13년을 살았고 14세에 죽었다. 너희는 순수한 사랑을 했고 의리를 지켰다. 이것은 좋은 업이다. 두 영혼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왕님, 그럼 우리는 극락으로 갈 수 있나요? 염라대왕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된다.
너희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업보가 있다. 업보요. 염라대왕이 더 오래된 생사부를 펼쳤다. 전생의 기록이었다. 너희는 이번 생이 처음이 아니다. 전전생이 있었다. 전전생이요. 그렇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너희는 다른 이름으로 살았다. 홀로그램처럼 영상이 나타났다. 전전생의 이야기. 300년 전, 담유는 권력자 담무였고, 춘향은 부유한 집안 딸 춘하였다. 그 시절 을지는 담무 밑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 을파였다. 담무는 을파를 부당하게 대했다. 모함을 해서 벼슬을 빼앗고 가족을 파멸시켰다. 춘하는 을파의 딸 을연, 을시녀로 부렸다. 학대하고 매질하고 굶기고 결국 을연은 자살했다. 영상이 끝났다. 인과응보의 진실. 이게 우리가 한 짓입니까?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너희가 먼저 을지를 괴롭혔다. 그것이 모든 업보의 시작이다. 춘향, 아니 춘향의 영혼이 충격에 빠졌다. 저희가 먼저 잘못했단 말입니까? 그렇다. 그 업보로 이번 생에 을지가 너희를 괴롭힌 것이다. 이것이 인과응보? 다. 담윤이 물었다. 그럼 우리가 당한 고통은 우리가 남에게 준 고통의 대가란 말입니까? 정확하다. 업보는 반드시 돌아온다. 선업, 근성과 를, 악업, 은악과 를 낳는다. 두 영혼은 머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왕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니 다행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을지의 원한은 아직 다 풀리지 않았다. 너희는 다시 환생해야 한다. 환생의 조건, 염라대왕이 설명했다. 너희는 6번을 환생하게 된다. 매번 만나고, 매번 사랑하고, 매번 을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6번이요. 그렇다. 첫 번째 생은 방금 끝났다. 앞으로 5번이 더 남았다. 왜 6번이나 되는 겁니까? 을지의 원한이 그만큼 깊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도 매번 배워야 한다. 용서와 화해를 염라대왕이 미래를 보여줬다. 두 번째 생은 조선시대가 될 것이다. 900년 후 조선이요. 그곳에서 너희는 이몽룡과 성춘향으로 태어난다. 을지는 변학도가 된다. 영상이 나타났다. 한옥마을, 광안루, 그네 타는 춘향. 세 번째 생은 현대, 1800년 후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또 다른 영상, 고층 빌딩, 자동차, 컴퓨터. 네 번째 생은 우주시대, 2200년 후다. 은하계 곳곳에 인류가 퍼져 있다. 우주선, 외계 행성, 홀로그램. 다섯 번째 생은 이게 판타지 세계다. 마법과 검의 세계, 용, 엘프, 마법사. 여섯 번째 생은 신계다. 너희는 신이 된다. 신전, 빛나는 존재들. 그리고 여섯 번째의 최종 선택을 하게 된다. 용서할 것인가? 계속 싸울 것인가? 망각의 술. 알겠습니다, 대왕님. 저희는 6번을 살겠습니다. 좋은 각오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을지도 매번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왜 을지도 계속 괴롭히는 겁니까? 복수를 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을지도 너희를 괴롭히며 해로운 악업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업보는 더 깊어진다. 그럼 언제 끝나는 겁니까? 누군가 용서할 때까지다. 진심으로 완전히 용서할 때 염라대왕이 일어났다. 이제 망각의 술을 마셔라. 다음 생으로 가거라. 저승사자가 술잔을 가져왔다.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다. 이 술을 마시면 모든 기억을 잃는다. 하지만 영혼 깊은 곳에는 기억이 남는다. 담윤이 먼저 술을 마셨다. 기억이 희미해졌다. 춘향아, 다음 생에서 만나. 춘향도 술을 마셨다. 도령님 꼭 찾아줘요. 두 영혼은 빛으로 변해 사라졌다. 900년 후 조선시대로 을지의 저승. 같은 시각 을지의 영혼도 저승에 왔다. 을지는 담윤을 죽인 후 10년을 더 살다가 병으로 죽었다. 을지로구나. 대왕님, 너는 담윤과 춘향에게 복수했다.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아니요. 아직도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도 환생한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만난다.
또 복수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복수를 할 수도, 용서를 할 수도 있다. 선택은 내 몫이다. 저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복수는 너 자신도 지옥에 가둔다. 상관없습니다. 염라대왕은 한숨을 쉬었다. 고집스러운 영혼이로구나. 좋다. 내 뜻대로 하라. 하지만 언젠가는 후회할 것이다. 을지도 망각의 술을 마셨다. 그리고 900년 후로 떠났다. 염라대왕은 혼자 중얼거렸다. 새 영혼이 언제쯤 화해할까? 6번으로 충분할까? 제3편 두 번째 생 조선시대 1634년 조선 남원 의왕 전라도 남원당 봄날 한 아기가 태어났다. 아들입니다. 사또 나으리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남원 부사 이알림의 아들 이름은 이몽룡 담륜의 영혼이 환생한 것이었다. 같은 날 같은 고을 기생월매의 집에서도 아기가 태어났다. 딸입니다. 이름은 춘향이라 하겠어요. 춘향의 영혼이 환생했다. 그리고 며칠 후 전주 땅에서도 한 아기가 태어났다. 아들이다. 이름은 변학도. 을지의 영혼이 환생한 것이었다. 새 영혼은 망각의 술로 기억을 잃었지만 운명은 다시 그들을 엮기 시작했다. 16년 후 광안루에서 1650년 단오날 방자야. 저기 그네 타는 저 처자가 누구냐. 몽룡은 광안루에서 춘향을 봤다. 순간 가슴이 뛰었다. 이상해.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춘향도 몽룡을 보자 묘한 느낌을 받았다. 저 양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다. 영원히 기억하고 있었다. 첫 번째 생의 사랑을 처음 뵙겠소이다. 이몽룡이라 하오. 춘향이옵니다. 악수하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환영을 받다. 평양성 성벽, 고구려 복장, 춘향아, 지금, 뭐였지? 하지만 곧 기억은 사라졌다. 망각의 술 때문이었다. 사랑의 시작, 몽룡과 춘향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다. 춘향아, 이상해. 처음 만난 것 같지 않아. 저도 그래요. 도령님,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아요. 혹시 전생에서 만났던 걸까? 그럴 리가요. 하하.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다. 정말로 전생에 만났던 것이다.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었다. 촛불 아래서 술 3잔을 나누며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펑 고쳐 죽어 춘향이 시를 읊었다. 몽룡은 가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칼에 찔리는 꿈, 피를 흘리며 죽는 꿈. 춘향아, 미안해. 몽룡은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무슨 꿈이지? 너무 생생한데. 춘향도 비슷한 꿈을 꿨다. 비녀로 목을 찌르는 꿈. 도령님, 저승에서 만나요. 왜 이런 꿈을 꾸는 거지? 두 사람은 몰랐다. 그것이 전생의 기억이라는 것을. 변학도의 등장. 몽룡이 한양으로 떠난 후 3년,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다. 변학도. 춘향은 변학도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무섭지? 처음 보는데 영원히 기억하고 있었다. 첫 번째 생에서 을지가 자신을 괴롭혔던 것을. 변학도도 춘향을 보자 이유 없는 분노가 치솟았다. 이 여자, 미워 왜지? 처음 보는데 그것도 전생의 기억이었다. 전전생에서 춘하가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을. 춘향아, 내 수청을 들어라. 싫습니다. 변학도는 화가 났다. 자신도 모르게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 여자가 그렇게 미운 거지. 옥중에 춘향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 도령님, 어디 계세요? 그날 밤, 춘향은 도 환영을 받다. 더 선명하게 고구려 평양성, 담륜 도령님, 을지 장군, 칼에 찔려 죽는 장면, 옥비녀로 자살하는 장면. 춘향은 깨달았다. 이것이 전생의 기억인가? 나는 전생에도 몽룡 도령님을 사랑했구나. 그리고 변학도, 아니 을지라는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했구나. 춘향은 울었다.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이번 생에서는 꼭 함께하고 싶어요. 도령님, 어사출두, 암행어사 이몽룡, 어사출두. 몽룡이 나타났을 때
춘향은 도 환영을 받다. 다음 생에는 꼭 함께하자. 도령님, 약속 지키셨어요. 몽룡도 춘향을 안으며 환영을 받다. 평양성, 죽어가는 나, 우는 춘향, 이게 뭐지? 두 사람은 포옹하며 전생의 기억을 희미하게 느꼈다. 변학도는 잡혀갔다. 두 번째 생의 업보를 받는 것이었다. 아니야, 나는 억울해. 변학도도 감옥에서 환영을 받다. 내 딸 의련, 춘하에게 학대당하는, 자살하는, 아, 그래서 내가 춘향을 미워했구나. 변학도는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결혼과 행복, 몽룡과 춘향은 결혼했다. 한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똑같은 꿈을 꿨다. 염라대 왕이 나타났다. 두 번째 생을 잘 마쳤구나. 대왕님. 하지만 아직 4번이 더 남았다. 업보는 아직 다 풀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다음 생은 현대다. 1800년 후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난다. 꿈에서 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같은 꿈 꿨어. 응, 대왕님이 우리 정말 환생하는 거구나. 그런가 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다음 생에서도 꼭 만나자. 응, 약속해. 60년 후 두 사람은 함께 늙어 죽었다. 영혼이 되어 다시 저승으로 잘했다. 다음 생으로 가거라. 망각의 술을 마시며 몽룡이 속삭였다. 춘향아, 1800년 후에 만나. 응, 꼭 찾아줘. 두 영혼은 현대로 떠났다. 제4편 사랑 사랑 사랑이로다. 2024년 네, 사랑이로다. 대한민국 라항의안 서울 강남에 한대형 산부인과 최첨단 의료 장비가 갖추어진 VIP 병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이한림 회장의 아들 이몽룡 담륜의 영혼이 3번째로 환생했다. 같은 날 전주의 작은 산부인과 딸입니다. 정말 예쁘네요. 이름은 춘향이요. 성춘향 식당 주인 월매의 딸 춘향의 영혼이 3번째로 환생했다. 그리고 며칠 후 대전의 한 병원 아들입니다. 이름은 학도, 변학도. 을지의 영혼이 변학도로 3번째 환생했다. 26년 후 전주 한옥마을 2050년 5월 전주 한옥마을 저기요. 투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변호사 이몽룡은 문화해설사 성춘향을 봤다. 순간 강렬한 데자비. 또야, 이 느낌. 또 3번째였다. 매번 같은 느낌. 춘향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람, 내 영혼이 알아봐. 처음 뵙겠습니다. 이몽룡입니다. 성춘향입니다. 악수하는 순간 두 사람의 뇌리에 섬광이 쳤다. 고구려 평양성, 조선 광안루, 춘향아, 도령님, 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졌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데자뷰의 연속. 사귀면서 두 사람은 계속 데자뷰를 경험했다. 춘향씨, 이한옥, 이렇게 익숙하지? 저도요. 마치 여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전생에, 하하, 설마요. 하지만 정말 전생이었다. 조선시대 남원에서 몽룡은 밤마다 악몽을 꿨다. 첫 번째 꿈 고구려 시대 칼에 찔려 죽는 꿈. 두 번째 꿈 조선시대 춘향이 옥에 갇힌 꿈. 또 그 꿈이야. 몽룡은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다. 전생 기억일 수도 있어요. 전생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생 기억을 보고합니다. 특히 반복되는 꿈은 최면 치료. 춘향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 변학도 관장을 볼 때마다 이유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왜 저 사람만 보면 무서울까? 춘향은 최면 치료를 받았다. 눈을 감으세요. 깊이, 더 깊이 당신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최면 상태에서 춘향은 전생을 봤다. 고구려 평양성, 도령님 비녀로 자살하는 장면. 조선 남원 도령님, 보고 싶어요. 옥에 갇힌 장면. 아, 춘향은 깨어나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선생님, 저 전생을 봤어요. 무엇을 봤나요? 제가 2번이나 이몽룡이라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2번 다 변학도라는 사람에게 심리치료사는 진지하게 기록했다. 흥미롭네요. 계속 말씀해보세요.
춘향은 몽룡에게 털어놨다. 몽룡 씨, 이상한 얘기해도 될까요? 뭔데? 우리 전생에 만났던 것 같아요. 2번이나. 몽룡은 소름이 돋았다. 나도 비슷한 꿈을 꿔왔어. 퇴행 최면 공동 세션. 두 사람은 함께 퇴행 최면을 받기로 했다. 두 분 다 최면을 걸겠습니다. 함께 과거로. 최면 속에서 몽룡과 춘향은 동시에 과거를 봤다. 몽룡의 시점. 나는 담륜, 고구려 장군의 아들. 춘향을 사랑해. 을지에게 칼에 찔려 죽어. 나는 이몽룡, 조선 사또의 아들. 춘향을 사랑해. 어사가 되어 춘향을 구해. 춘향의 시점. 나는 시녀 춘향. 담륜 도령을 기다려. 을지가 괴롭혀 도령과 함께 죽어. 나는 기생딸 춘향. 몽룡 도령을 사랑해. 변학도가 괴롭혀 옥에 갇혀. 두 사람은 동시에 깨어났다. 우리 진짜 3번째야. 2번을 함께 살았어. 그럼 2번이 3번째 생이고 몽룡과 춘향은 서로를 꼭 안았다. 무서워. 왜 우리는 계속 만나는 거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좋아. 다시 만나서. 변학도의 괴롭힘. 국립박물관에 취직한 춘향. 관장이 변학도였다. 변학도도 춘향을 보자 이유 없는 적개심이 솟았다. 이 여자 미워 회지. 변학도 자신도 전생의 기억에 시달렸다. 밤마다 꿈을 꿨다. 내 딸이 죽는 꿈. 담륜과 춘향을 원망하는 꿈. 변학도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관장님, 혹시 전생 기억일 수 있습니다. 전생? 네. 누군가에게 깊은 원한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변학도는 최면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전생을 봤다. 전전생. 내 딸 의련이 춘하에게 학대당해 자살. 첫 번째 생 담륜과 춘향을 괴롭힘. 두 번째 생 이몽룡과 성춘향을 괴롭힘. 내가 2번이나 복수했구나. 하지만 변학도는 여전히 분노했다. 그래도 용서 못해. 내 딸을 죽인 건. 변학도는 춘향을 계속 괴롭혔다. 전생의 원한 때문에. 법정 대결. 몽룡은 검사가 되어 변학도를 고발했다. 재판정에서 몽룡은 말했다. 재판장님, 이것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업보입니다. 업보요? 네, 우리는 전생부터 얽혀 있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다. 무슨 소리야? 몽룡은 계속했다. 피고인 변학도는 전생에 우리에게 원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2번이나 복수했습니다. 이제는 그만둘 때입니다. 변학도가 소리쳤다. 그래, 나는 너희를 미워해. 너희가 내 딸을 죽였어. 그것은 전전생입니다. 우리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이미 충분히 복수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정숙, 춘향도 증언대에 섰다. 재판장님, 저는 전생의 죄를 압니다. 제가 전전생에 변학도의 딸을 괴롭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춘향은 변학도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변학도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변학도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판결과 화해의 시작. 피고인 변학도,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재판이 끝난 후 몽룡은 변학도를 면회했다. 변학도, 이몽룡, 우리 이제 그만하자. 업보를 풀자. 어떻게? 용서하고 용서받자. 변학도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미안하다. 2번이나 어희를 괴롭혔다. 나도 미안해. 전전생에 내 딸을.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변학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원한이 남아있었다. 결혼과 다음 생으로 몽룡과 춘향은 결혼했다. 이번 생은 행복했어. 응. 법으로 정의를 실현했고 변학도와도 조금 화해했고 완전히는 아니지만 시작이지. 50년 후 2사람은 함께 늙어 죽었다. 저승, 염라대왕 앞. 3번째 생도 잘 마쳤구나. 대왕님 변학도와 조금 화해했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의 원한은 여전하다. 다음 생은요. 4번째 생, 우주시대다. 400년 후, 우주요. 그렇다. 은하계를 무대로 한다. 더 큰 세계에서 업보를 풀어라. 알겠습니다.
망각의 술을 마시며 몽룡이 춘향에게 속삭였다. 우주에서 만나. 응. 별들 사이에서 두 영혼은 미래로 날아갔다. 제5편 네 한바탕 놀아볼 번째 거나? 생 우주시대 전반부 2445년 은하연방 무한한 우주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공간 남원 행성 도착 은하연방군 전함이 식민지 행성 남원에 착륙했다. 이몽룡 중령 1년간 남원 행성 방위군 지휘관으로 임명한다. 26세의 젊은 장교 담륜의 영혼인 네 번째로 환생한 것이었다. 같은 행성, 광활루 우주정거장. 여러분, 여기가 2100년대 한국 이민자들이 처음 정착한 곳입니다. 24세의 문화해설사, 춘향의 영혼인 네 번째로 환생했다. 그리고 행성 총독부, 변학도 대령, 남원 행성 총독으로 임명한다. 을지의 영혼인 네 번째로 변학도가 되었다. 네 번째 만남. 투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몽룡은 춘향을 봤다. 또 그 느낌. 네 번째. 또 만났어. 이번에는 기억이 더 선명했다. 세 번의 전생이 누적되어서 춘향도 마찬가지였다. 또 이 사람. 네 번째. 처음 뵙겠습니다. 이몽룡입니다. 성춘향입니다. 악수하는 순간 두 사람은 강렬한 환영을 받다. 고구려, 조선, 현대, 세 번의 만남, 세 번의 사랑, 세 번의 이별. 이게 이번에는 환영이 사라지지 않았다.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혹시 우리 네 번째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놀랍게도 둘 다 알고 있었다. 전생이 기억나세요? 네, 희미하지만 세 번을 저도요.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다. 첫 번째는 고구려 시대였어요. 담륜과 춘향. 두 번째는 조선시대. 이몽룡과 성춘향. 세 번째는 현대. 또 이몽룡과 성춘향.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 우주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왜 우리는 계속 만나는 걸까요? 업보 때문이래요. 염라대왕님, 꿈에서 봤어요. 우리는 6번을 만나야 한대요. 6번. 그럼 아직 2번이 더 남았네요. 응. 5번째는 이게, 6번째는 신계래요. 변학도의 등장과 대자비, 총독 변학도, 그도 어렴풋이 기억했다. 이 행성, 왜 익숙하지? 남원, 어디선가 들어본. 변학도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 내 딸, 흐련, 죽어가는 담륜과 춘향을 미워하는. 와, 변학도는 우주 정신과 의사를 찾았다. 관장님, 전생 기억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전생 기억? 네. 우주 시대에는 전생 기억 추출 기술이 있습니다. 변학도는 치료를 받았다. 신경 연결 장치로 뇌파를 분석했다. 놀랍습니다. 관장님은 3번의 전생 기억이 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다. 전전생. 을파, 딸 의련이 죽음. 첫 번째 생을지, 담륜과 춘향을 괴롭힘. 두 번째 생 변학도, 이몽룡과 성춘향을 괴롭힘. 세 번째 생 변학도, 이몽룡과 성춘향을 도 괴롭힘. 내가 3번이나 변학도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 내 딸을 죽인 건 용서 못해. 춘향을 만난 변학도, 변학도는 춘향을 박물관 비서로 임명했다. 첫 만남에서 변학도는 소름이 돋았다. 이 여자, 춘향, 네 번째야. 춘향도 변학도를 보고 얼어붙었다. 또 이 사람, 또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다. 영혼 차원에서 성춘향, 내 비서로 일해라. 예, 춘향은 거부할 수 없었다. 일자리가 필요했다. 하지만 변학도는 춘향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왜지? 왜 이렇게 미운 거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 변학도 자신도 괴로웠다. 원한이 너무 깊어서 통제가 안 됐다. 전쟁과 이별, 몽룡에게 긴급 명령이 떨어졌다. 안드로메다 변경전쟁, 즉시 출전하라. 아버지, 저는 아직 명령이다. 몽룡은 춘향에게 말했다. 춘향아, 나 전쟁터 가야 해. 또 가는 거예요. 춘향은 전생이 떠올랐다. 첫 번째 생에서 담륜도 전쟁터에 갔었다. 무서워요. 첫 번째 생에서도 도령님은 전쟁 가셨어요. 그리고 알아, 돌아오지 못했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몽룡은 반지를 꺼냈다. 양자 크리스탈로 만든 반지. 이거 가지고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도령님, 아니 몽룡씨, 기다려줘. 2년만, 2년. 춘향은 첫 번째 생이 떠올랐다. 그때는 3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담유는 돌아왔지만 꼭 살아서 돌아와요. 약속해. 우주항에서 이별했다. 전함이 워프 점프로 사라졌다. 4년의 고통. 전쟁은 2년이 아니라 4년이 걸렸다. 그 사이 춘향은 변학도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춘향, 내 관저로 와라. 싫습니다. 거절하면 해고다. 결국 춘향은 해고당했다.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몽룡 씨, 어디 계세요? 춘향은 우주항 청소부로 일하며 버텼다. 또 이렇게 되는구나. 매번. 춘향은 울었다. 4번이나 반복되는 고통. 몽룡에게 수십 번 통신을 보냈다. 하지만 답이 없었다. 혹시 죽은 건 아니겠지. 첫 번째 생처럼. 춘향은 두려웠다. 몽룡의 귀환. 4년 후 몽룡이 돌아왔다. 춘향아, 내가 왔어. 하지만 춘향의 집은 철거되어 있었다. 어디 갔지? 몽룡은 우주항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춘향을 발견했다. 춘향아, 몽룡, 씨. 춘향은 초췌했다. 4년간의 고통이 보였다. 미안해. 내가 늦었어. 아니에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포옹하고 울었다. 변학도, 그 자식, 또 너를 괴롭혔구나. 4번째예요. 매번. 똑같아요. 이번에는 다를 거야. 내가 특별감찰관이 됐어. 특별감찰관? 응. 암행어사처럼 변학도를 잡을 거야. 암행조사. 몽룡은 신분을 숨기고 남원 행성을 조사했다. 두 번째 생에서는 어사였지. 이번에는 특별감찰관. 매번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 몽룡은 증거를 모았다. 변학도의 불법 채굴, 뇌물, 성범죄. 4번째인데도 여전히 같은 짓을 하는구나. 변학도. 그러던 중 김용팔 의원의 존재를 알았다. 변학도 혼자가 아니야. 배우가 있어. 방자가 분석했다. 김용팔 의원, 변학도의 후원자입니다. 아마 을지의 다른 환생체일 수도. 뭐, 농담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성향이네요. 어사출두 준비. 변학도는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 하하. 이번에도 이겼어. 감찰 따위 무섭지 않아. 하지만 몽룡은 준비하고 있었다. 변학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잡는다. 4번을 반복했어. 이제 패턴을 알아. 첫 번째는 죽었고, 두 번째는 어사출두로 이겼고, 세 번째는 법정으로 이겼고, 4번째도 이길 거야. 몽룡은 거짓 차림으로 변장했다. 두 번째 생처럼 생일 파티에 잠입했다. 최종 대결이 시작됐다. 제6편 이리 오너라, 네 업고 번째 놀자. 생 우주시대 후반부 생일 파티 어사출두 2449년 12월 25일 변학도의 생일 파티 화려한 홀로그램 장식 최고급 요리 유명 가수들의 공연 변학도는 술에 취해 자랑했다. 하하하 나를 누가 건드려 김용팔 의원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때 누더기를 입은 거지가 파티장에 나타났다. 총독님 축하드립니다. 적거지는 누구야? 쫓아내. 총독님. 제가 시 한 편을 읊어도 될까요? 변학도는 비웃었다. 거지가시 재미있겠군. 해봐. 몽룡이 낭송했다. 남원 행성 변학도는 4번째 생 또 악행을 첫 번째는 고구려에서 두 번째는 조선에서 세 번째는 현대에서 네 번째는 우주에서 매번 같은 죄를 짓고 오늘이 그 심판의 날. 변학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번째 생? 그게 무슨? 몽룡이 외쳤다. 은하연방 특별감찰관 이몽룡. 4번째 어사출두. 홀로그램 마스크가 벗겨지고 감찰관 배지가 빛났다. 특별감찰관 이몽룡. 변학도는 주저앉았다. 또야. 4번째도 증거 공개. 몽룡은 홀로그램 스크린을 작동시켰다. 변학도. 내 죄를 밝힌다. 그리고 내 전생의 죄도 함께 화면에 나타났다. 첫 번째 생. 고구려. 을지가 담윤을 살해하고 춘향을 괴롭히는 장면. 두 번째 생. 조선. 변학도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옥에 가두는 장면.
세 번째 생, 현대, 변학도가 춘향을 성추행하고 해고하는 장면. 네 번째 생, 우주, 변학도가 춘향을 괴롭히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장면. 방청객들이 경악했다. 네 번이나 전생까지 몽룡이 말했다. 변학도, 너는 전전생에 우리에게 피해를 당했다. 그것은 인정한다. 우리가 먼저 내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변학도가 울었다. 그래, 내 딸, 의련. 하지만 너는 이미 4번이나 복수했다. 충분하지 않은가? 나는. 춘향이 파티장에 들어왔다. 12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변학도님, 춘향, 저는 용서합니다. 전전생에 제가 당신 딸을 괴롭힌 것을, 그리고 당신이 4번이나 저를 괴롭힌 것도 용서합니다. 춘향은 변학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업보를 풀고 싶어요. 변학도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그만하고 싶어. 하지만 원한이 체포와 재판. 변학도와 김용팔이 동시에 체포됐다. 2주 후 은하연방대법정. 피고인 변학도, 당신은 4번의 생에 걸쳐 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다. 첫 번째는 살인, 두 번째는 권력남용, 세 번째는 성범죄, 네 번째는 도성범죄와 부패. 변명이 있습니까? 변학도가 일어났다. 저는 원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전전생에 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 분노가 4번의 생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없다는 것을. 제가 복수할수록 제 영혼도 더 타락한다는 것을. 변학도는 춘향을 바라봤다. 성춘향님, 죄송합니다. 4번이나 괴롭혔습니다. 이몽룡님, 죄송합니다. 4번이나 방해했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합니다. 방청석이 숙연해졌다. 춘향이 일어났다. 저도 용서를 구합니다. 전전생에 당신 딸을 괴롭힌 것을. 몽룡도 일어났다. 저도 용서를 구합니다. 전전생에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 이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을까요? 판결. 피고인 변학도 종신형무소 수감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덧붙였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들이 용서한다면 20년 후 가석방을 검토하겠습니다. 변학도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형무소 면회. 1년 후 목용과 춘향은 변학도를 면회했다. 변학도, 맞구나. 어때? 여기 생활. 평화로워.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 변학도는 수감 생활 중 명상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었다. 원한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 4번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커. 우리도 미안해. 전전생에. 아니야. 그건 이미 충분히 갚았어. 4번이나 복수했으니까.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다음 생도 있을까? 아마도. 염라대왕님이 6번이라고 했으니까 5번째는 이기에, 6번째는 신계. 다음 생에서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해보자. 천천히. 결혼과 새 출발. 몽룡과 춘향은 결혼했다. 4번째 결혼이야. 매번 다르지만 매번 행복해. 신혼여행으로 은하계를 여행했다. 안드로메다, 마젤란 성운. 우주는 넓다. 응. 우리 사랑도 우주만큼 크고 4번을 사랑했어. 나도. 그리고 앞으로 2번 더. 60년 후. 두 사람은 함께 늙어 죽었다. 저승. 염라대왕 앞. 4번째 생도 잘 맞췄구나. 대왕님, 변학도와 많이 화해했습니다. 잘했다. 그의 원한이 반 정도 풀렸다. 다음 생은요. 5번째 생. 이게 다 마법과 검의 세계. 거기서도 만나나요? 그렇다. 하지만 다르다. 너희는 다른 종족으로 태어난다. 다른 종족. 몽룡은 인간 왕자. 춘향은 엘프 공주. 변학도는 다크로드. 종족이 달라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5번째 시험이다. 종족의 벽을 넘어라. 알겠습니다. 망각의 술을 마시며 몽룡이 속삭였다. 5번째에서 만나. 응. 마법 세계에서 두 영혼은 이계로 떠났다. 제7편 5번째 생이계 전반부.
이게 에테르니아 대륙, 마법과 검이 지배하는 세계 용이 하늘을 날고 마법사가 불을 다루는 곳, 왕자님이 태어나셨다. 인간 왕국 아르테미스, 황금빛 궁전에서 남자, 아기가 태어났다. 이름은 레온, 하지만 영혼은 담륜, 이몽룡과 같았다. 다섯 번째 환생, 같은 날, 천리 떨어진 실바니아 숲, 공주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엘프 왕국의 세계수, 아래 은빛 머리를 가진 여자 아기가 태어났다. 이름은 누나, 영혼은 춘향과 같았다. 다섯 번째 환생, 그리고 북쪽 어둠의 땅, 다크로드께서 부활하셨다. 검은 성에서 어둠의 기운이 솟구쳤다. 이름은 발토르 을지, 변학도의 영혼. 다섯 번째 환생, 20년 후 금지된 숲, 인간과 엘프는 천년 전쟁을 했다. 서로를 죽이고 미워했다. 하지만 레온 왕자는 달랐다. 아버지, 왜 엘프를 미워해야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적이다. 하지만 저는 엘프를 본 적도 없는데요. 가까이 가지 마라. 엘프는 위험하다. 레온은 호기심이 많았다. 어느 날 금지된 숲에 들어갔다. 엘프는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숲 깊은 곳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렸다. 달빛이 흐르는 숲속에서 별빛이 춤추는 이곳에서 레오는 소리를 따라갔다. 그리고 봤다. 은빛 머리, 뾰족한 귀, 초록빛 눈동자. 엘프 소녀가 세계수 아래서 노래하고 있었다. 누구세요? 누나는 화를 겨눴다. 인간, 여기는 금지된 곳이에요. 미안해요. 나는 그냥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레오는 루나를 보는 순간 강렬한 데자뷰를 느꼈다. 이 느낌, 네 번이나 느꼈던 다섯 번째. 루나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람, 영혼이 익숙해.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없어요. 처음이에요. 하지만 저도 그래요. 이상하게 익숙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전생의 기억 조각들. 레온과 루나는 금지된 숲에서 자주 만났다. 루나, 이상한 꿈을 꿔요. 무슨 꿈? 성벽 위에서 당신과 이야기하는 꿈. 한옥이라는 건물에서, 우주선 안에서. 루나도 고백했다. 저도요.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꿈. 몽룡씨라고 부르는 꿈. 도련님, 몽룡.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 같아요. 두 사람은 엘프의 기억, 마법으로 전생을 보기로 했다. 이게 기억 연결 마법이에요. 서로의 과거를 볼 수 있어요. 루나가 레온의 손을 잡았다. 마법진이 빛났다. 순간 두 사람의 의식이 연결됐다. 레온의 기억, 고구려 담륜, 조선 몽룡, 현대 목용, 우주 몽룡, 네 번의 생. 루나의 기억, 고구려 춘향, 조선 춘향, 현대 춘향, 우주 춘향, 네 번의 생. 우리 다섯 번째야. 네 번을 함께 살았어.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매번 사랑했고, 매번 고난을 겪었고, 매번 이겼어. 그리고 매번 변학도가 발토르 다크로드, 어둠의 성. 발토르는 명상 중이었다. 이 분노, 이 원한.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화가 나는 거지. 발토르도 어렴풋이 전생을 기억했다. 내 딸, 흐련, 네 번의 복수 담륜, 춘향. 와, 발토르는 악몽에서 깼다. 나는 네 번이나 복수했구나. 그런데 왜 아직도 분노가? 다크 엘프 참모가 물었다. 로드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다. 나는 저주받았다. 무슨 말씀을? 네 번의 생을 복수에 바쳤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다.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 발토르는 고대 마법서를 뒤졌다. 전생의 기억을 보는 마법. 내 과거를 알아야 해. 금단의 마법을 시전했다. 검은 마법진이 빛났다. 그의 눈앞에 네 번의 생이 펼쳐졌다. 첫 번째 을지, 담륜을 죽이고 춘향을 괴롭힘. 두 번째 변학도 춘향을 옥에 가두고 몽룡을 방해. 세 번째 변학도 춘향을 성추행하고 해고. 네 번째 변학도 우주에서 또 같은 짓. 내가 이런 짓을. 발토르는 자신의 악행을 보고 충격받았다. 네 번이나 같은 짓을 반복했어. 그리고 더 과거 전전생도 봤다. 단무가 을파를 괴롭히는 장면, 춘화가 의련을 학대하는 장면,
의련이 자살. 그래, 그들이 먼저 잘못했어. 하지. 발토르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이 없구나. 그들이 한 번 잘못했으면 나는 4번 복수했어. 이제 누가 더 잘못한 거지? 침공 준비. 하지만 발토르의 부하들은 전쟁을 원했다. 로드님, 인간과 엘프를 쳐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다크 종족을 1000년간 억압했습니다. 알았다. 발토르는 대군을 이끌고 침공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나는 왜 또 이러는 거지? 5번째에도 전쟁 레온과 루나의 연합. 인간들이여 다크로드가 침공한다. 엘프들이여 어둠의 군대가 온다. 레온과 루나는 각자 군대를 이끌었다. 루나, 레온, 전장에서 제외한 2사람, 우리 함께 싸워요. 그래, 인간과 엘프가 처음으로 연합했다. 1000년 만에 동맹. 저들이 엘프, 저들이 인간. 생각보다 괜찮은데. 전쟁 중에 2종족은 서로를 알아갔다. 레온과 발토르의 대결. 전장 한가운데 레온과 발토르가 마주 섰다. 발토르 왜 이러는 거야? 너희를 업해야 해.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발토르는 칼을 들었다 하지만 치명타를 날리지 못했다. 이들을 도 죽이면 나는 영원히 저주받는다. 레온이 외쳤다. 발토르 우리 전생부터 원수였어. 4번을 싸웠어. 이제 그만하자. 뭐라고? 너도 알잖아. 기억나잖아. 우리는 5번이나 만났어. 발토르는 멈춰섰다. 그래, 기억난다. 5번. 루나도 외쳤다. 발토르님, 우리가 먼저 잘못했어요. 전전생에 당신 탈을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도 4번이나 복수했어요. 이제 그만해요. 다 같이 고통스러워요. 발토르는 칼을 덜어뜨렸다.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지? 무릎을 꿇고 울었다. 나도 지쳤어. 복수의, 분노의, 화해의 시작. 레온이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함께 업보를 풀자. 발토르는 레온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5번이나 괴롭혔다. 나도 미안해. 전전생의 내 딸을. 루나도 다가왔다. 우리 이제 친구할 수 있을까요? 해보자. 천천히. 전쟁이 끝났다. 세종족이 평화조약을 맺었다. 현자의 예언. 현자가 세 사람을 불렀다. 너희는 5번의 생을 살았구나. 현자님, 잘했다. 조금씩 화해하고 있다. 다음 생도 있나요? 그렇다. 마지막 생 6번째다. 어디서 만나나요? 신계, 신들의 세계다. 신이요. 너희는 신으로 태어난다. 레오는 사랑의 신, 루나는 정의의 신, 발토르는 복수의 신으로, 복수의 신이요.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발토르는 선택해야 한다. 복수의 신으로 남을 것인가? 화해의 신이 될 것인가? 그게 마지막 시험인가요? 그렇다. 6번째 생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제8편 5번째 생. 이게 후반부. 평화의 시간. 전쟁이 끝난 후 레온과 루나는 새 종족 연합 왕국을 세웠다. 인간, 엘프, 다크 종족이 함께 사는 나라. 1000년 만에 평화예요. 레온과 루나는 결혼했다. 인간과 엘프의 첫 결혼식. 이제 5번째 결혼이야. 매번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세계에서. 하지만 사랑은 같아. 결혼식에 발토르도 참석했다. 축하한다. 너희 2사람. 고마워, 발토르. 나도. 언젠가는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물론이지. 다음 생에서 발토르의 변화. 발토르는 어둠의 땅을 떠나 순례자가 됐다. 나는 속죄하며 살겠다. 대륙 곳곳을 다니며 선행을 했다.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전쟁 피해자를 위로했다. 다크 로드님이 이렇게 변하시다니 원한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어느 마을에서 한 노파를 만났다. 전문이 혹시 의련이라는 이름을 아시오? 발토르는 얼어붙었다. 의련이요. 내 손녀 이름이요. 300년 전에 죽었다오.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우리 가족은. 발토르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 딸이 있었습니다. 의련이라는. 오호. 전전생에 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 원한으로 5번을 복수에 바쳤습니다. 노파는 발토르의 손을 잡았다. 이제 내려놓으시오.
원하는 영혼을 갉아먹소. 네, 내려놓겠습니다. 발토르는 그날 밤 명상했다. 미련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 원수를 갚는다고 5번을 살았는데 그게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겠지. 넌 아마 아빠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이제 너를 보내줄게. 편히 쉬어. 발토르의 마음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왔다. 50년 후 이별. 레오는 인간이라 먼저 늙었다. 루나, 미안해. 먼저 가게 돼서. 괜찮아요, 레온. 우리 다음 생에서 또 만나잖아요. 응. 6번째에서 신으로. 레오는 70세에 죽었다. 루나는 슬펐지만 엘프는 오래 살았다. 300년을 더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루나는 선택했다. 저도 갈래요. 레온과 함께. 엘프는 사랑하는 이를 잃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 세계수여,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루나는 세계수 아래서 평화롭게 죽었다. 발토르의 마지막. 발토르는 100세까지 살았다. 수행하며 죽기 전 레온과 루나의 무덤을 찾았다. 친구들, 나도 곧 갈게. 다음 생에서는 정말 친구가 되자.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발토르는 명상 중에 평화롭게 죽었다. 저승 5번째 심판. 세영호는 다시 염라대왕 앞에 섰다. 5번째 생을 잘 마쳤구나. 대왕님, 이번에는 많이 화해했습니다. 염라대왕이 미소 지었다. 그래, 발토르의 원한이 많이 풀렸다. 이제 70% 정도 해소됐다. 70%요. 그렇다. 하지만 아직 30%가 남았다. 그것은 6번째 생에서 완전히 풀어야 한다. 6번째가 마지막인가요? 그렇다. 신계에서 최종 선택을 한다. 염라대왕이 새 영혼에게 말했다. 너희는 신으로 태어난다. 아모르 사랑의 신, 디케 정의의 신, 네메시스 복수의 신. 네메시스요. 발토르, 너는 복수의 신으로 태어난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선택해야 한다. 복수의 신으로 남아 타락할 것인가? 아니면 복수를 버리고 화해의 신, 팍스펙스가 될 것인가? 그게 최종 시험인가요? 그렇다. 그리고 아모르와 디케도 시험을 받는다.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 만약 실패하면요. 영원히 윤회의 굴레에 갇힌다. 계속 환생하며 같은 고통을 반복한다. 새 영혼은 긴장했다. 하지만 성공하면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 업보에서 해방되고 신계에서 영원히 평화롭게 산다. 저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믿는다. 6번째 생으로 가거라. 망각의 술 마지막. 세영호는 마지막 방각의 술을 마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잊히지 않았다. 5번의 기억이 너무 강했다. 조금 기억에 남을 거야. 그래야 해. 그래야 최종 선택을 할 수 있어. 레온이 속삭였다. 6번째에서 꼭 끝내자. 루나가 대답했다. 응. 완전한 화해로. 발토르도 다짐했다. 나도 이제는 정말로 용서하고 싶다. 새 영혼은 빛이 되어 신계로 향했다. 제국편 사랑 사랑 사랑이로다. 6번째 생신계 네, 최종편. 사랑이로다. 신계 천상의 탄생. 무한한 빛의 세계. 신들의 왕국. 사랑의 신 아모르가 탄생하셨습니다. 황금빛 궁전에서 빛이 폭발했다. 레온의 영혼이 6번째로 신으로 환생했다. 정의의 신 디케가 탄생하셨습니다. 은빛 궁전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올랐다. 루나의 영혼이 정의의 신으로 환생했다. 복수의 신 네메시스가 부활하셨습니다. 검은 궁전에서 어두운 기운이 솟았다. 발토르의 영혼이 복수의 신으로 환생했다. 신들의 각성. 아모르는 눈을 떴다. 그리고 놀라웠다. 모든 기억이 다 있어. 5번의 전생이 모두 선명하게 기억났다. 담륜, 이몽룡 조선, 이몽룡 현대, 이몽룡 우주, 레온, 나는 6번을 살았구나. 디케도 깨어났다. 나도 모든 기억이 춘향, 성춘향 조선, 성춘향 현대, 성춘향 우주, 루나 5번을 아모르와 함께 네메시스는 비명을 질렀다. 으아악 5번의 복수, 5번의 악행, 모든 기억이 그를 짓눌렀다. 을지, 변학도 조선, 변학도 현대, 변학도 우주, 발토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천상계 의회,
최고신 제우스가 새 신을 불렀다. 아모르, 디케, 네메시스. 이제 최종 선택의 시간이다. 거대한 신전에 수많은 신들이 모였다. 지혜의 아테나, 전쟁의 아레스, 바다의 포세이돈. 너희 앞에 세 가지 길이 있다. 제우스가 세 개의 빛나는 문을 보여줬다. 첫 번째 문 황금빛, 용서와 화해의 길. 서로를 완전히 용서하고 화해한다. 그러면 업보가 완전히 풀리고 신계에서 영원히 평화롭게 산다. 두 번째 문은 빛, 분리의 길. 서로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맹세한다. 업보는 풀리지 않지만 더 이상 고통도 없다. 각자의 신전에서 영원히 산다. 세 번째 문 검은 빛, 계속된 싸움의 길. 용서를 거부하고 계속 싸운다. 그러면 타락하여 악신이 되고 영원히 저주받는다. 7일 안에 선택하라. 아모르와 디케의 재회. 아모르는 디케의 신전을 찾았다. 디케, 춘향, 아모르, 레온, 몽룡씨. 두 사람은 포옹했다. 신의 몸이지만 감정은 여전했다. 6번을 함께했어. 네. 고구려, 조선, 현대, 우주. 이게. 그리고 지금. 이번이 마지막이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첫 번째 길이지. 용서와 화해. 하지만 네메시스가, 발토르가 동의할까요? 설득해야지. 우리 셋 다 행복해져야 해. 네메시스의 고뇌. 네메시스는 검은 궁전에서 괴로워했다. 나는 5번이나 그들을 괴롭혔어. 첫 번째, 칼로 죽이고, 두 번째, 옥에 가두고, 세 번째, 해고하고, 네 번째,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5번째, 전쟁을 일으키고. 나는 괴물이야.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때 악신 에리스가 나타났다. 네메시스, 용서하지 마. 넌 복수의 신이야. 누구야? 나는 불화의 신 에리스. 나는 내가 타락하길 바라지. 그래야 재미있으니까. 에리스는 네메시스의 마음속 어둠을 자극했다. 그들을 용서하면 넌 약해져. 복수가 내 본질이야. 용서하면 넌 사라져. 네메시스가 흔들렸다. 맞아. 나는 복수의 신. 복수가 내 존재 이유. 눈이 붉게 변하기 시작했다. 타락의 시작. 사랑과 정의의 구원. 아모르와 디케가 네메시스를 찾았다. 네메시스는 이미 반쯤 타락해 있었다. 검은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오지마. 나는 너희를 5번이나 괴롭혔어. 알아. 하지만 우리가 먼저 잘못했어. 전전생에 아모르가 실력을 발동했다. 사랑의 빛이여. 황금빛이 네메시스를 감쌌다. 따뜻함이 어둠을 밀어냈다. 디케도 실력을 썼다. 정의의 심판이 아닌 정의의 용서여. 은빛이 네메시스를 감쌌다. 에리스가 비명을 질렀다. 사랑과 정의가 합쳐지면 이렇게 강하다니. 에리스는 사라졌다. 네메시스의 눈에서 붉은 빛이 사라졌다. 나를 구해줬어? 당연하지. 우리는 6천년을 함께한 사이잖아. 7일째 최종 선택. 신들의 의회에 새 신이 섰다. 선택의 시간이다. 제우스가 물었다. 새 신은 손을 잡았다. 첫 번째 길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선택합니다. 신들이 박수를 쳤다. 좋다. 그렇다면 용서의 의식을 시작하라. 용서의 의식. 아모르가 먼저 말했다. 아모르는 네메시스를 용서한다. 전전생에 내가 너를 부당하게 대한 것을 사죄한다. 그리고 내가 5번 나를 괴롭힌 것을 용서한다. 황금빛이 네메시스를 감쌌다. 디케가 말했다. 디케는 네메시스를 용서한다. 전전생에 내가 내 딸을 학대한 것을 진심으로 사죄한다. 그리고 내가 5번 나를 괴롭힌 것을 완전히 용서한다. 은빛이 네메시스를 감쌌다. 네메시스가 무릎을 꿇었다. 네메시스는 아모르와 디케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5번이나 괴롭혔다. 용서를 구한다.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한다. 의련아, 아빠가 내 이름으로 복수한 것을 용서해줘. 이제 너를 보내줄게. 검은 빛이 사라지고 보라빛으로 변했다. 네메시스의 이름이 바뀌었다. 네메시스는 이제 복수의 신이 아니다. 화해의 신 팍스펙스가 되었다. 업보의 완전한 해소. 새 신을 감싼 빛이 합쳐져 무지개가 됐다.
6000년의 업보가 풀렸다. 제우스가 선언했다. 아모르, 디케, 팍스, 너희는 6000년, 6번의 환생을 통해 업보를 풀었다. 축하한다. 천상계가 환호했다. 이제 너희는 자유다. 영원한 평화. 셋이는 함께 삼신전 을지었다.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 친구로, 가족으로. 아모르와 디케는 신계에서 결혼했다. 6번째 결혼이야. 마지막 결혼. 영원한 결혼. 팍스는 두 사람의 증인이 됐다. 축하한다. 너희의 사랑은 정말 영원하구나. 인간 세계를 위해 셋이는 인간 세계를 돕기 시작했다. 아모르는 사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도왔다. 디케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에게 정의를 실현했다. 팍스는 원한으로 싸우는 이들을 화해시켰다. 우리가 6000년간 배운 걸 나누는 거야. 사랑, 정의, 용서. 이것이 우리의 선물.